처음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 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고급스럽고 속칭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함부로 대해지지가 않고 마음이 숙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여유나 외적인 부분에서 귀티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경우가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티가 나는 걸까요? 우리도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만은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돈 버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자신감 있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말에서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거나 경박한 비속어를 자주 쓰는 사람이 귀티가 나진 않겠죠. 보통은 말을 강조하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비속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본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스러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남들을 재미나게 합니다. 유머도 남을 비하해서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거나 남을 치켜 세워주면서도 재치 있게 하거나 상황을 우습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고급스럽게 구사합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사용하죠. 또 이런 분들은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났을 때조차도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죠. 그만큼 본인의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말투도 귀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말을 더듬거나 어리숙하게 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악센트가 강하고 투박하거나 횡설수설하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게 되죠. 귀티나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좋은 어조로 얘기합니다. 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인데 음담패설 같은 유머를 하는데도 전혀 상스럽지 않고 품위 있게 느껴지는 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야한 농담을 하는 분들은 그런 끈적거리거나 음탕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격이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 그런 끈적거림이 전혀 없이 뽀송뽀송한데 그런 우스운 상황만 가져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같은 말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외모가 귀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 있거나 머리가 떡져 있는데 귀티가 나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밝은 낯빛과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귀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폭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잘 자는 습관 등이 모여서 그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고난 미남 미녀는 아니더라도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누가 봐도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 사람들에게 어떤 선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인간관계만 남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때론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특히 불확실한 문제에 있어서는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양한 취향이 있는 만큼 억지로 취향을 강요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빛, 손짓, 말투를 잘 인지하고 완벽하게 디테일을 파악해 상대의 속마음을 녹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경계를 지켜 관용을 베풉니다. 매사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해 주면서 자신의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도 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절제하게 쏟아내면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친해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물러서고 들어설 때를 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세가 바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부가 팔리며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면서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의 험담은 아껴서 듣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향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험담이 과장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과장해서 듣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은 축소되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남의 험담을 아껴서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 험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결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그만둡시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말한 사람에게 굴욕감을 안겨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러나 결코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릴 여지를 찾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화에 참여할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성숙함과 깊이 있는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쿠셔너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헤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낍니다.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됩니다. 귀티나는 사람 특징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귀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의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믿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퀴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 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사람 자체의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극복도 더 빠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귀티 나는 사람은 일에서도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만들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 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요. 반면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재되어야 합니다. 귀티 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